안녕하세요. 저는 박사 3학차 김은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그 인식은 어떻게 열리는가, 그 코칭에서 존재 인식이 열리는 그 과정에 대한 탐구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지난 한 15년간 코칭을 배우고 또 코칭을 연구하고 또 코치들을 양성하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더 잘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는데요. 똑같은 교육을 하고 똑같은 질문을 받고 똑같은 환경 안에서 저와 함께 같이 나눴는데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변화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변화가 된 척 신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5년간 계속 연구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요. 이번 박사 과정에 와서 삶에서 또 실천적으로 실천하는 코치의 삶에서 박사 과정을 통해 제가 마음성장학교에서 그동안 적용했던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가장 먼저 우리 유충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3학차 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떨리네요. 원래 그냥 막 마음대로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했는데 여러분이 저를 오늘 그 아까 들으신 것처럼 존재로 맞이해 주시면 제가 아주 신나서 잠들을 자, 그러면 힘쓰고 귀엽게 봐주시고 귀엽지 않더라도 네, 시작하겠습니다. 국제 코치 연맹의 ICF가 시작된 게 1995년이에요. 그래서 31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칭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좋은 질문과 명료한 목표 설정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촉진을 통해서 코칭의 핵심 동력을 배우면 누구라도 쉽게 코칭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저도 코칭을 처음 배우고 이 방법에 너무나 매료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전파해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코칭을 안내했습니다. ICF의 역량을 보면은 적극적인 경청, 의식적인 확장, 의식의 확장, 그리고 성장 지원이라고 하는 이 핵심 원리가 있고,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또 놀란 것은 ICF에서조차도 핵심 메시지를 보면 코칭은 질문과 기술을 넘어서 고객의 변화를 촉진하는 전문적인 관계의 기술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인식은 어떻게 열리는가라는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코칭은 그저 이 자료를 오늘 이 탐구를 하기 전에 저는 한국코치협회와 ICF에서는 코칭의 역량, 기술 이런 것을 강조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핵심 메시지에 그 관계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 전문적인 관계의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에게는 매우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코칭은 오늘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하나의 전문적인 그런 실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코칭이 질문, 모델, 프로세스 그리고 역량을 통해서 빠르게 발전해왔고 또 그 현장에서는 이러한 그 동일한 모델을 적용했을 때 처음에는 매우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많이 좌절을 맛보고 있는 것에 대한 한계를 또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으로 변화는 기술에서 오는가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인식이 열리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해서 인식은 어떻게 열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질문과 그 변화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질문이 던져진 자리에 아직 대답이 나오지 않는 그 순간, 그 보이지 않는 순간, 저는 그것을 전환의 자리, 보이지 않는 전환의 자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 안에서 서로 공명하고 조율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관계하는 신뢰가 조성되며 의식이 확장됩니다. 코칭 대화에서 깊은 변화는 질문과 행동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인식은 어떻게 열리는가라는 그 문제 제기에서 가장 먼저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알에서 인식으로 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알은 무엇인가요? 알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알인데요.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 코칭에서 내가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객들도 그렇죠? 또 우리 코치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알고는 그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알고 또 그 자기 이해를 그대로 그게 뭐죠? 그러나 자기 이해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아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변화가 없는 상태, 그것이 알의 상태라고 한다면 인식은 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식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존재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고 경험에서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또 자기 해석을 변화시키고 존재 위치를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르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의 사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존재 이해의 전환 사례예요. 어떤 사람이 타인에 대한 평가에 민감해서 나는 부족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에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는 존재만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이해가 달라졌을 때 어떤가요? 그림으로 봐도 한쪽은 에너지의 소진, 관계의 긴장, 반복되는 좌절을 경험한다면 자기 존재 이해의 그 상태가 바뀐 사람은 에너지의 회복, 관계의 확장, 삶의 방향이 정렬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환에, 이 중간에 작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일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대화일까요? 또는 우리가 망하든지 병이 들든지 뭐 이런 경험을 하면 바뀐다고 하는데 그런 삶에서 경험하는 사건일까요? 어떤 새로운 깨달음일까요? 이 전환의 순간에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인간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문헌적인 연결을 통해서 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식은 어떻게 열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식은 어떻게 열리는가에서 그 코칭 과정에서 인식이 바뀌는 그 과정을 AOP, Awareness Opening Process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헌적으로 연결해 봤는데 먼저 마르틴 부버, 그리고 칼 로저스, 데니얼 시벌, 또 유진 젠들린 이 4명의 학자들이에요. 이 학자들은 철학과 심리학, 또 신경과학, 또 체험철학 각자 다른 층위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의는 하나의 공통적인 지점으로 수렴이 되는데 인식은 개인의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나의 깨달음,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은 나의 내부에서 온전히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모두 그 알아차림, 그 인식은 안전한 관계 안에서 자기 경험을 온전히 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보다 깊은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인식이 열리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마르틴 부버를 이야기 드릴게요. 마르틴 부버는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처음 만난 분도 계시고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오래 만났느냐, 얼마나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만났느냐 이런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물건, 도구로 만났는가 아니면 그를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지만 그를 존재로 만났는가 하는 그 차이에 따라서 잠깐의 만남, 그 찰나의 만남조차도 존재적인 만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고객을 대상, 그것으로 만나시나요? 아니면은
나와 너 존재로 만나시나요? 코칭에서 고객이 변화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 만나질 때 고객은 자신을 방어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학자는 칼 로저스인데요. 로저스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왜 역설이냐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취약할지언정 나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나는 그 부족함과 취약함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로저스는 코치가 코칭 현장에서 판단하거나 또 평가하지 않고 현존할 때 코치의 프레젠스를 유지할 때 인식은 자연스럽게 열린다고 이야기해요. 코치의 프레젠스를 유지할 때 코치는 진정성과 공감적인 이해 그리고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으로 함께할 때 고객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변화와 성장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는 생존하고 있는 학자인데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신데 데니엘 시글이에요. 이분은 마음은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라고 해서 Interpersonal Neurobiology라고 하는 이 새로운 영역을 창시하신 분인데 그 말은 마음이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사람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율과 공명의 원리가 들어가는데 조율과 공명은 단순히 정서적인 따뜻함이 아니라 신경계의 안정과 통합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이해가 더 확장되고 유연하고 그리고 회복력이 있고 연결감을 경험하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모를 때 우리는 매우 큰 혼란에 빠지게 되잖아요. 마지막은 유진 젠들린인데요. 젠들린은 그 감각, 우리의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에 주목했는데 그것을 felt sense라고 이름 짓고 몸이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앞으로 이끌어가는 방식, 그 방식 안에서 성장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몸이 알고 있는 암묵적인 말로 표현되지 못한, 글로 쓰지 못하는 뭔가 있기는 한데 잘 모르겠는 어떤 것. 코치와 고객이 마주하고 있을 때 뭔가 있기는 한데 말로 표현되지 못한 것들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로 신뢰 관계 안에서 몸이 먼저 알아차린 것을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형성될 때 그 안에서 그 깊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인식이 더 깊게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felt contact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felt contact가 되면은 그 내면의 경험이 접촉되면서 비로소 표면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그래요. 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요. 이런 깨달음이 느껴져요. 나는 이런 심정이에요. 라는 말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명의 학자가 말하는 공통된 인간관은 무엇인가? 이 네 명의 학자들은 인간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안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있는 그대로 또 존중받을 때 스스로 인식이 확장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인식의 열림, 의미의 떠오름, 선택과 확장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관계였습니다. 나와 나를 바라보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안정감, 그리고 그 공명과 조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깊은 인식이 열림의 그 상태로 안내합니다. 이것을 어웨어니스 오프닝 프로세스, 인식이 열리는 과정 자체를 제가 모델로 한번 도식을 해봤는데요. 두 번은 존재적 만남의 토대를, 로저스는 안전한 현존과 그 수용의 토대를, 그리고 시겔은 조율과 공명의 토대를, 젠들리는 내면 경험의 접촉과 명료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4개의 줄은 서로 다른 이론이지만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지만 코칭 안에서 인식이 어떻게 열리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다층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인식은 관계 속에서 열리고 경험을 통해서 내면에 체화되고 또 확장됩니다. 이 4가지 학문적 토대는 인식이 관계 속에서 열리고 또 경험을 통해 자기 존재를 재인식하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AOP, Awareness Opening Process의 핵심 구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인식이 열리는 과정을 문헌과 연결해서 이렇게 한 장의 표로 보여드리면요. 먼저 존재적 만남, 그리고 현존, 조율과 공명, 내면 경험 접촉, 또 자기 존재 재인식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 코칭 현장에서는 어떻게 경험될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코치셔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그렇지 라고 다 거의 100% 이해를 하실 거예요. 먼저 코치와 고객이 이렇게 만나면서 이 코치가 나를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나를 만나주는구나 라고 했을 때 고객은 내가 여기 있어도 안전하구나 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치의 현존, 정돈되고 중립적인 그 코치와 함께 마주할 때 고객의 내면에서도 그 정돈이 조율되기 시작합니다. 인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조율과 공명을 통해서 내가 진짜 느끼는 나의 감정, 감각, 내면의 그런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면 접촉이 더 보다 깊은 곳으로 확대되고 자기 존재의 재인식이 일어납니다. 아하,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라는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제가 제 컵이 있는데 물 좀 너무 입이 말라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존재론적인 해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알아본 이야기들, 인식이 어떻게 열리는가에 대한 문헌적인 연구와 AOP, Awareness Opening Process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그러면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변화는 새로운 정보나 외부의 개입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안전한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는 순간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존재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 스스로를 이해해갑니다. 따라서 변화는 행동의 수정이 아니라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의 전환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음성장학교에서 수년간 해오고 있는 존재경청 워크숍입니다. AOP의 현장적 적용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OP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천 사례인데요. 사람들은 서로의 문제를 분석하거나 조언하지 않습니다. 서로 눈을 바라보고 존재를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이날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입니다. 낯선 누군가와 눈을 마주하고 또 피부의 접촉을, 가벼운 접촉을 하는 가운데 안전한 관계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마음이 열리며 자기 안의 사랑과 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인식의 열림이 이론적인 개념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칭적 의미에서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인식에 깨어나면서 코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코치는 존재가 스스로 자신을 믿고 선택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을 마치면서 연구 질문으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코칭은 질문하는 기술 이전에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만나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코치 교육에 있어서 질문을 잘하는 코치를 양성하는 데 머물 것인가 아니면은 자신의 존재, 코치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고 그리고 현존을 훈련하는 코치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앞으로 우리 코치들이 고민해봐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잠언 20장 27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잠언 20장 27절 말씀인데요. 그 코칭은 한 사람의 존재가 또 다른 존재를 만나는 과정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미 각자의 영혼의 등불이 있고 코치와 고객은 누가 누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밝히면서 동반 성장하는 그런 존재적 만남, 존재적 관계의 파트너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박사 논문을 이 존재적인 그 관계 안에서 말없이 코칭하는 것이 왜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더 멋진 박사 과정을 마칠 때 박사 논문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